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자잔. 자. 저희 아들이 작년까지는 산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산타가 없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냥 선물을 사면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뭐를 갖고 싶다고 콕 집어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초등학교 3학년이 한계였구나. 2학년이 한계였구나. 3학년은 안 된다. 올해 6월달까지는 몰랐는데요. 와, 잠깐 친구를 잘못 사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인어 한 하면, 요겨 운추하며, 기거 여경하야 신기내부라. 한기가 들어오면, 요겨 운추. 아까 이제 그 우리 연계 출감탕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뭐가 떨린다 이런 게 있었죠. 이해가시죠, 여기에. 떨리는 거. 그게 이제 외부의 한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 표의 한사다. 오늘 어떻게 설명이 딱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거여경. 끔찍끔찍 놀라는 것처럼. 뭔가 아까 봤듯이, 땀이 확 난다든지 뭔가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반응이 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신경이 예민해서. 아주 연계 출감탕과 함께 아주 이제 이 조합이 잘 된 것 같네요. 인어 서하면 한하고 번즉 천갈하고 정즉 다원하야 최악 번탄이나 한추리 산하고 예, 이게 즉 서열, 습열 이런 거에 상하면 땀이 나면서도 이 열에 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갈 이런 게 되고 말이 정즉다운 말을 자꾸 합니다. 그 다음에 몸이 시커매지고 땀이 나면서도 이제 자꾸 기운이 흩어지는 아니면은 치료할 때 땀 흘리면서 이제 이 서열을 몰아내야 됩니다. 오늘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요. 며칠 전에 오셨는데 오늘 약을 찾으러 오셔가지고 80세 할머니입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약간 통통하신 분인데 말이 너무 많아.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저는 다 들어드립니다.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처방을 할 때 숙지화, 육종령 어머니의 불편한데 얘기하세요. 저는 처방을 내고 있습니다. 숙지화, 육종령, 맹문도 저 말을 진정시켜야 되겠다. 진액으로 눌려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작약 이래가지고 처방을 썼습니다. 저도 한약 한 모금 먹고 자, 인어 습하면 수여 과하며 수별 불량하면 대근 연단하고 소고는 이장이니 연단위 구요 이장위 위하고 그래서 이제 습기가 오면 뭔가 이제 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띵하니 머리 쪽에 띵하니 이렇게 되고 이 수별이 들어와 가지고 오랫동안 물러나지 않고 안에 있으면은 진액을 전부 다 소모시킵니다. 그러면 이 열 때문에는 늘어나고 진액이 소모되면서 구축이 됩니다. 바짝 마르고 이완되는 건 열 때문에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증이 되는 겁니다. 인어 기하면 위종이라. 지난 시간에 기를 풍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해서 풍 얘기를 했던 게 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런 풍한서습조화 여기엔 4개만 나와 있지만 이 풍한서습조화 6기가 양기를 소모시킨다. 예, 지금 우리가 하는 파트가 생기통천론입니다. 생기라는 것이 하늘과 통해져 있는데 이 생기라는 게 결국 사유, 즉 풍한서습조화라고 하는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내 양기가, 내 생기가 소모가 된다. 소모가 되면 정당한 위치에 바깥쪽으로 쫙 해서 펼치고 굳건하게 하지 못하므로 이 한 풍한서수 외에 사기가 들어오면서 병이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뭐예요? 왜 백지야? 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었죠? 양기자는 번노즉창하고 정절하나니 벽적어 하하면 사인 전골하야 몽맹불가이시하며 이패불가이청하야 괴괴호약 괴도하며 골골호 불가이지하며 되어 있습니다. 양기라는 것은 안에 이 양기라는 게 활동력이 좋고 열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게 제대로 잘 펼쳐지지 않으면 다이너마이트처럼 울체가 되면 터집니다. 그래서 그 프로이드의 이론이 막힌 것은 억압받는 것은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다. 라는 어떤 이론이 이 프로이드의 이론입니다. 이 이론 자체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성적인 데만 귀착을 시켜서 그렇지 억압받는 것은 반드시 터져 나온다. 언젠가는. 예, 그 얘기가 이제 이 양기의 표현입니다. 우리 양기라는 게 그래 되죠. 그래서 정절, 정기신이 끊어지고 벽적어 하, 벽적어 하, 벽적이라는 말이 하, 여름의 기운이 벽적, 이 벽적은 밑에 여기 주에 보면 벽적은 유, 상지피, 상지벽적이라. 상은 치마죠. 주름치마. 주름치마가 이렇게 접히는 것처럼 차곡차곡 그 열기가 접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열기가 막 안에서 농축이 우라늄 농축되듯이 농축이 되겠죠. 하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사인 전골이라. 몽맹 불가이시하며 이패 불가이시. 눈으로는 이제 터지니까 전기신이 완전히 일단은 끊어지겠죠.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고 마치 이것이 성이 무너진 것 같고 괄괄괄괄 그 이제 물이 쏟아지는 것이 그치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이제 알겠다. 여기 일본어 원어민 수준에 계신 분이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시구나.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게 중풍입니다. 중풍. 자, 또 이제 중풍이 있어서 중풍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양기자는 대노즉 형기절이 혈우로 상하며 양기자는 이때는 대노입니다. 아까는 이제 농축인데 지금은 뭐 대노라는 것도 우리가 안에 좀 화나는 게 울체되는 게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쌓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대노를 한다. 대노를 할 때 형기가절 우리 이 형체가 기운이 끊어집니다. 기운과 형체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대노하면 기운만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면 우리 이 따라가는 형체와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끊어집니다. 그러면 기운이 가면서 혈도 이렇게 뚝 가거든요. 그러면 그 혈이 상부에 울체가 되죠. 그래서 사인, 박골, 쓰러집니다. 이게 이제 유상어 그래 되면서 기운이 중앙에서 팔다리로 가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현대에서 보면 역시 중풍으로 인해서 졸도, 구안화사, 반신불수, 언어 못하고 하는 그런 거와 연관이 있는 역시 또한 중풍의 한 모습입니다. 앞에의 모습은 열이 굉장히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거는 기운 자체가 여기 막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풍의 원인을 보면 후대의가 여기에서 후대의가라는 것은 금원 시대의 그 의가들만을 얘기하는 거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 풍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습생담, 담생열, 열생풍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내경에서는 하한상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금원 사대가들은 풍의 치료를 고한한 약재를 쓰는 걸로, 즉 열을 어떻게 다스리고 풍을 어떻게 다스리고 담을 어떻게 다스리고 습기를 어떻게 다스릴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내경의 취지로 보면 하허상실이다. 이게 이제 내경의 풍이 되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거풍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내경에서 본 풍에 대한 치료의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하를 보호한다는 것은 만약에 하에 진액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는 요즘 현대처럼 얘기하면 육미라든지 이런 걸 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신이라고 하는 하초라는 것은 차지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따뜻하게 하는 것도 하초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여기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 겁니다. 후대 의가들, 금원 사대가들과 내경에, 물론 내경이 모든 것의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예 개념 자체가 좀 틀려졌다. 얘기 한번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 과로와 스트레스를 우리 생기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하가 반성하고 상하가 반성하면 양기가 이 부분은 약해지죠. 그러니까 양기가 약해지니까 풍한이 따라 들어오고 풍한이 따라 들어오면서 차가워지면 풍한에 의해서 응축되니까 수음이 축하게 되고 수음이 축하게 되면 수음에 의해서 화가 울체됩니다. 화울이 되고 하는 게 이제 이 전체적인 병의 병리인데 그래서 이 정확하게 한다면 온성과 고미의 약재를 동시에 써야 되는 게 이 내경에서의 어떤 풍에 대한 치료고 그래서 이 풍이라는 것을 풍자는 백병지장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데 왜 풍이 백병이 장이 되었는가? 이런 기운의 편차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어떤 기운의 쏠림이 생긴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화가 되기도 하고 수음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출발이 바로 풍의 풍한이라는 겁니다. 풍한이라는 겁니다. 요걸로 인해서 병이 되는 거예요. 풍한. 그래서 풍자는 백병지장이다. 여기서 풍이라는 것은 풍한입니다. 풍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석고기 이론을 소개를 좀 한다면 제의 풍론 총분분이라 혹화, 혹기, 혹담결이라 여러 의가들이 풍에 대해서 논하기가 참 분분한데 누구는 풍은 화가 원인이다. 누구는 기가 원인이다. 기로 인해서 담음이 결한 것이다. 이래 돼 있어요. 하간왈 풍병 다인 열성이라. 동원왈 풍병은 비외래 풍사라. 내 본래 기병내라. 동원은 기병이라고 했고 단계왈 풍지위 병은 서북은 기온 기가 한해서 위 풍소 중자 성유지라. 서북 쪽에서는 찬기운에 의해서 풍이 되고 동남쪽에는 기운이 온난해서 땅이 다습이라 유풍자는 개 습생담, 담생열, 열생풍이라. 그래서 습기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내경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내경화 두통전질자 하허상실이라. 두통전질. 우리가 단순히 두통뿐만 아니고 상부로 뭔가로 기운이 쏠리는 거. 전질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이게 전부 다 하허상실이라는 겁니다. 아래쪽이 비고 위쪽이 실해지는. 이렇게 아래쪽이 비고 위쪽이 실해지는. 그러니까 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과제족 소음 거양이라. 아래쪽의 원인의 문제다. 아래쪽이 비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내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하면 입신이라. 신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라. 제풍도연 개소고 간이라. 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있죠. 정상적인 간이면 골고루 산들바람 불듯이
휘휘 휘휘 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허 하한 하허 하다 보니까 이 풍이 폭풍이 돼가지고 슉슉 이렇게 되는 거죠. 훅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방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이론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론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의학은 이론도 다 좋지만 지금까지 전부 다 이 입으로만 밥 먹고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시대는 결과로 내야 됩니다. 환자가 안 나으면 그거는 이유가 불문하든 명의가 와든 뭐 소문난 사람이 와도 잘못한 거예요. 한의학은 살아남는 방법은 무조건 뛰어난 치료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데 뭐 의사들이 논문을 가지고 평가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소풍탕 제가 2가지 가져왔습니다. 뭐 중풍 처방은 너무나도 많고 한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소풍탕에 보면 치, 풍, 중부 뭐 요런 데 쓰는데 강알, 방풍, 당기, 천궁 요거는 이제 보약이고요. 진피, 반화, 오약, 백지, 향부자, 계지, 세신, 감초. 이 보면 풍 쪽을 제거하면서도 습담을 보고 기운을 풀어주고 하는 약이죠. 유풍탕, 유명한 유풍탕 보면 석고, 창출, 생지황, 강활, 방풍, 당기, 천궁, 만영자, 세신, 환기, 지각, 인삼, 마황, 백지, 감국, 박하, 구기자, 시호, 지모, 지골피, 독활, 누충, 진교, 황금, 백작약, 감초, 관계. 아이고 힘들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풍한을 보는 마황, 계지, 어디 갔나, 그런 게 있고, 강활, 방풍, 만영자, 세신, 창출, 박하, 감국, 독활, 진교, 이런 것들 전부 다 풍을 보는 약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당기천궁 보혈하는 환기 인삼도 들어가고 기혈을 보호하는 약들이 들어가고 구기자 진액 보충하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기혈을 보충하면서도 자꾸 풍을 몰아내는 이런 어떤 처방을 쓰는데 자, 우리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기운을 다 몰아냅니다만 내가 이 처방을 가져와 중풍의 전신, 중, 반신, 불수 부자를 올립니다. 기운을 흡고 하는 거 다 맞단 말이에요. 부자를 쓰면서 이제 정리할 거는 정리해 나갑니다. 일단 병이 왔으니 이미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런 거 써야 되는데 부자 같은 걸 쓰는 겁니다. 하한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위로 기운이 확 역상했던 거를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면 하수라든지 부자 이런 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천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하는 약들이 정리하는 약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중풍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런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 부자 얘기를 조금 중풍 얘기를 하니까 좀 이 신에 대한 병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신의 병리의 차이는 보면 보통 우리가 신음이 부족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신음이 부족하다, 신양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신음이 부족하면 진액이 부족해지는 거니까 열이 발생합니다. 즉 이거는 이제 조열에 가깝죠. 조열입니다. 신양이 부족해지면 이 열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한습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조열이 생기고 한습이 생기는 게 신의 문제가 되는 어떤 이 병리 체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의 약들을 한번 봅시다. 이 조열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육미 같은 거 좋죠. 자음약 이런 거 좋습니다. 기존의 후가들의 이런 치료법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밑의 경우에는 이 신양이 부족해진다고 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본다면 한 습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한 참기운을 보는 데는 부자만한 게 없습니다. 부자와 함께 여러 가지 인격약인 토사자, 하수호, 뭐 구기자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는 게 이 정상적인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 가자.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런 거 보셨죠? 신수 부족을 치료하는 데는 육미지왕탕이다. 명문 양허를 치료하는 데는 팔미지왕탕이다. 자,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조열과 한습으로 나뉩니다. 조열과 한습으로. 그런데 약재의 우성이 숙지왕, 산약, 산수유, 복령, 복담피, 아유, 내가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 똑같아요. 몇 가지 똑같아. 육계부자 1들 한양. 이 차이를, 이거를 가지고, 이 명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 차이에 의해서 변화는 나타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편향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실제 팔미가, 요 얘기 먼저 하고, 그럼 기존에도 이제 이 신을 보는 약들이 처방된 효과가 있었는데, 왜냐면, 신은 결국에는 수렴시켜야 되는 곳이에요. 음기를 수렴시킬 것이냐, 음양을 같이 수렴시킬 것이냐. 요렇게 현재 이제 이루어져 왔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 여기 명문화라고 했고, 육미, 제가 보여드리고, 신기환. 이제 이게 금괴요락에 처음 기재됐는데요. 이게 팔미지황환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갈이라는 거는 진액이 소모되면서 갈증이 나는 그런 건데, 소변다, 일두, 소변역 일두. 이게 뭡니까? 물이 안으로 수렴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갈증이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통, 소복 구급, 소변 분리, 갈증이 나고 있어요. 갈증이 난다는 말은 조열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명문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서도 조열해지면서도 수렴이 안 될 때 팔미지황환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딱 좋죠. 육미 이 안에 계지부자 조금만 넣어주면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중경은 여기 이 육계부자를 넣었을까요? 이 수렴을 시키는데 신에 이 신을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후대가 적용한 게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명문화라는 걸 끌고 온 게 문제입니다. 명문양허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배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제가 이제 너무 열을 올렸네요. 자, 모두 훌륭한 스승인데,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편저하면 사인 편고하고. 자, 이게 중풍에서 지금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중풍에서 이어져 오는 그 하나의 라인인데요. 땀이 한출 편저하면 사인 편고. 한쪽에서 땀이 난다. 그러면 한쪽에서 마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출이라는 것을 단순히 땀난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한쪽으로만 어떤 기운이 유통이 된다. 네. 아니면 한쪽으로만 쏠려가지고 풍열이라든지 이런 게 쏠려가지고 그쪽으로만 이게 자꾸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고라가 되려면 진액이 빠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출 편저를
진액이 소모된다. 요거의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단은 뒤에 다 읽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출 견습하면 내생좌비하고 땀이 났는데 습기를 만나면 땀이 나는데 그 모공에 습기가 있으면은 땀이 제대로 안 나오죠. 그럼 충돌이 되면서 좌비, 뭐 뼈드락지 같은 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병은 어떤 습기, 피부의 습기의 문제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량지인, 먹고 움직이지 않는 이 고량지인은 족생대정을 수여지허하고 이 다리에 그 못같이 생긴 이런 어떤 종기 같은 것들이 생겨서 수여지허 마치 텅 빈 곳에 생기는 아주 쉽게 생기는 발에 어떤 티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생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출 당풍하면 한박위사 울레자 노한당풍 수고롭게 내 기혈 소모가 많이 된 상태에서 바깥쪽에 찬 기운이 들어오면 이 피부는 헐겁고 이 땀을 흘렸으니 습기는 있고 풍한이라고 하는 어떤 여기 풍사가 이렇게 막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에도 어떤 좌 이렇게 같은 피부의 어떤 종기나 염증 같은 게 잘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이 구별을, 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별을 하나하나 볼게요. 한출 편조하면 사인편고, 이제 뭐 반신불수하고 마르는 거죠. 여기 주에 보면 편고를 반신불수야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도 반신불수라고 해석을 해보면 한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중풍을 구별하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장, 중장, 중부 뭐 이렇게 하죠. 중혈맥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왜냐면 우리 인체라는 걸 구성을 오장이 중심이고 오장이 아마 내가 해놨을 텐데 자 가자 오장은 전기신혈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신혈을 저장하고 있는 우리 인체에서 구성하는 기본 물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이게 오장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이 육부라는 곳에서는 음식과 호흡을 통해서 삼초작용을 합니다. 삼초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먹어야 결국에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먹어야 살지. 배고파 죽겠는데.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어떤 생명의 조건입니다. 전기신혈이라는 것은 생명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거고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과 호흡을 통해서 계속 에너지 공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간과 안이비설, 피혈, 육군근은 생명 활동. 그러면 먹기만 하면 되나요? 이제 움직여야죠. 쓰고 에너지 뭔가를 재생산하고 하는 생명 활동이 이제 오간과 피혈, 육군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구성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 구성을 봤으니 중풍이 어디 부분에 오장에 왔는지 육부에 왔는지 오간이나 피혈, 육군근 그 경락에 왔는지를 확인해서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을 하면 치료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타낼 수가 있죠. 지금 여기 편고는 어디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피혈, 육군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혈, 육군근은 왜 문제가 이쪽에 되었습니까? 육부에 3초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3초에서 수면, 식사, 소변, 대변하는 이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팔다리로 영양 공급을 잘 못하게 되고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면 말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치료를 3초를 살리면서 피혈, 육군근의 풍한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치료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호흡과 음식에 문제가 생겼어 이럴 때는 이 전기신혈을 이제 오장을 보면서 생명의 어떤 조건의 어떤 걸 보면서 하는 겁니다. 치료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한출 연습하면 내생좌비
제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피부에 생기는 모든 것은 이제 매끈한 피부 말고 매끈하지 않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은 전부 다 찌꺼기다. 네.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찌꺼기를 이렇게만 하면 뭐 거듭만 하면 다 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이거 좀 그래도 피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 하고 피부를 치료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쭉 여러 가지 책들과 이거를 해서 정리를 해봤더만, 발산, 피부병이니까 발산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생기는 찌꺼기들 없애야 되는 거습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혈에 문제가 생깁니다. 보기와 보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피부는 이 혈관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붉어진다거나 건조해진다거나 하면 혈례를 봐야 됩니다. 청혈례를 하거나 보혈을 하거나 오래되면은 어혈을 봐야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고 가니까 다잖아. 조금 미안한데 아무튼 이 조합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얼마나 잘 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참 이 짧은 한마디로 정리는 했는데 아무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45분인데 제가 오늘 좀 재밌게 애드립을 좀 하려는데 좀 피곤하네요. 그래서 때마침 오늘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도 다 됐네요. 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상당히 여기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의학 공부보다 이게 재밌더라고요. 자, 내가 자주 그리고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새롭고 한층 더 감탄하고 경외감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굉장히 어떤 경외감과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위에, 머리 위에 떠 있는, 가득 차 있는 그런 별이 빛나는 하늘이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도덕률, 도덕 법칙이다. 그것이다. 칸트의 묘비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칸트라는 것은 이제 근대 철학을 완성한 사람으로서 플라톤과 쌍벽을 이루는, 고대에는 플라톤이 철학의 왕이었다면 이거를 집대성한 것은 칸트라고 대부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제가 칸트 공부를 좀 해봤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무슨 분류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하지만 이분이 매일, 칸트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칸트의 삶을 보면 시계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철저하게, 결혼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 밤하늘의 그 별을 보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인간성에 대한 그 철학을 하신 분이니까 이 도덕률에 있다라는 어떤 확신 속에 자기의 공부를 매진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묘비명의 책에 있는 글인데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도덕률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큰 업적을 이루신 것 같아요. 이분은, 이 글은 칸트의 글은 아닌데 제가 이 글을 보고 생각이 나서
다른 데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집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언제나 환상은 현실보다 강하다. 따라서 비록 피와 눈물의 길일지라도 플라톤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편향성의 어떤 그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편향됨이 인류를 위한 것이고 그 편향됨이 평화를 위한 것이고 사랑을 위한 것이면 철학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걸어가 볼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꿈꾸는 환상이 있습니다. 현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진료 중에 울었어요. 80의 노인이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그분이 참 그냥 어지러우셔가지고 뭐 제대로 약 치료하는지 잘 못 받았는데 겨우겨우 어떻게 설득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게 될까 말까 그냥 중간에 약을 조금만 하면 배가 자꾸 아프다고 하고 너무 기운 없다고 하고 참 연세가 많아서 안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 좀 많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제가 참 미안했습니다. 이분을 치료를 잘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는데 자꾸 안 좋다고 하고 똑같다고 하고 배 아프다고 하니 참 어떤 스스로 포기하려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자. 제 마음속에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분이 오시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오늘 그분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벅차 올라가지고 이게 고맙다는 얘기가 제 마음속에 이제 말로는 못하고 제가 계속 이제 참 먹먹하게 이 치료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어떤 제 나름대로의 포부를 가지고 했습니다. 어떤 유명해지거나 그런 거 또 뭐 제가 바라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어떤 지금 이 한 이야기 어떤 상황을 조금이라도 역전시켜 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저한테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그게 있다 보니 저희가 환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의 들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준비를 잘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정답은 아니지만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또 옳은 길로 갈 거라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